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카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 부산은 곳곳에서 강한 바람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업계가 비상입니다. 공동어 시장이 있는 서구에서는 지자체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미 55 보급창을 남구 신선대부두 준설토 투기장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자 남구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선 8기 1년을 맞아 지방정부 성과와 계획을 물었습니다. 공한수 서구청장을 만나 지역 현안을 들어봅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 부산은 강한 바람과 비 피해가 컸습니다. 그중에서도 해안가 시설물의 피해가 심했는데요. 태풍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6시 태풍 카눈이 남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 상황. 다대포 연안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혼자서 촬영조차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9시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한 시각. 거대한 파도가 해변을 집어삼킬 듯 밀려오고 있습니다. 방파제를 넘어선 파도. 급기야 경찰은 해변도로를 막아섰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를 조금 넘겨 태풍 카눈이 부산과 제일 가까이 근접한 시간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파도가 높게 일고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파로 큰 피해를 입은 수변공원. 공사장 가림막이 비스듬히 기울어 있습니다. 잠시 후 강한 바람이 불자 나머지 가림막도 들려 넘어집니다. 이를 모르는 듯 앞을 지나는 행인들이 위험해 보입니다. 해변 상가 유리문도 통째 떨어져 나와 산산조각 났습니다.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친 해안가. 부산은 비보다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이날 오전까지 소방당국에 접수된 태풍 피해 신고는 230여 건. 가로수가 쓰러지고 간판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는 신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태풍이 불 때 거리의 간판들은 흉기로 돌변합니다. 강풍이 불면 인도나 도로 위에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무허가 노후 간판들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강한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태풍이 불 때는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외벽에 매달려 있던 간판이 인도 위로 추락합니다. 간판 아래를 걷던 한 여성은 떨어지는 간판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5개 간판들. 소방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조치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태풍이 불면 건물 바깥에 있는 간판들은 도로 위의 흉기로 돌변합니다. 강풍을 대비해 지자체별로 위험 점검도 실시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무허가, 무신고, 노후 간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 광주, 경기 지역의 간판 92%는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 간판입니다. 이 간판은 설치도 마음대로, 안전점검도 필요 없습니다. 녹슬고 오래된 간판이 방치되다 보니 약한 바람에도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지역의 5개 광고물 관련 사고 74%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는 초속 14m 이하에서 발생했습니다. 간판이 떨어져서 이제 시민들이 다칠 위험이 매우 크거든요. 간판이 떨어지는 걸로 인해서 어떤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들 수 있게끔 양성화를 해야지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시민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간판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은 사전 대비입니다. 소방 관계자들은 강풍이 예보되면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간판 등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이동식 간판이나 입간판 등은 실내로 옮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간판이나 구조물에 고정된 볼트가 느슨하거나 처짐이나 파손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119에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 때 외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간판이 있는 건물 외벽에서 최대한 떨어져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업계가 비상입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에 있는 서구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기초지자체가 먼저 나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8월 중순으로 예고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오염수에 대한 위험 여부와 함께 국민 불안감이 수산업계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남부민동 부산 공동어 시장은 우리나라 수산물 30%가 위판되고 있고 고등어 90%가 전국으로 유통돼 그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면 뭐합니까? 먹지를 안 하는데 산지 읍반장에서 검열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다, 좋은 고기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래요. 부산시와 수산물품질관리원은 공동어 시장 수산물에 대해 매일 시류를 채취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능 조사 대상 지역도 확대를 했고 2배로 또 국제 기준보다도 훨씬 강화된 10배 이상 강화된 기준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 한편 서구에서 수산물이 각지로 위판되고 있고 관내 전통시장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만큼 서구청이 먼저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이 휴대용 방사능 측정 장치를 구비해 수산물을 검사하고 안심 스티커를 각 시장과 식당 등에 배부해 주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자체에서 발빠르게 이제 휴대용 방사능 장치를 들고 다니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직접 이렇게 바로바로 이런 확인을 해주는 행정 서비스를 지원을 한다면은 그만큼 국민의 안심을 확립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구는 현재 법령상 생산 단계 수산물은 정부와 시에서 검사를 하게 돼 있다며 캠페인 등을 통해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가 미군 55 보급창을 남구 신선대부두 인근의 준설토 투기장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남구청과 의회 등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동구에 있는 미 55 보급창은 부산항 8부두로 반입되는 군수물자를 보관 저장했다 보급하는 창고로 면적만 22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부산시는 이 부지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행사에 활용하기로 하고 지난 3일 보급창을 신선대부두 준설토 투기장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많은 논의 끝에 우리 시는 신선도부두 끝단에 있는 해작사 군사지역 인근 준설토 투기장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고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동구에 있는 55 보급창과 남구에 있는 8부두를 함께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남구가 가장 먼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남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추진에 당혹스럽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가 직접 주민들에게 이전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구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결은 달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은 남구청의 입장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 이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부산시가 이전지 주변의 북항 3단계 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개발 계획에 대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5, 6도선 트램과 5함선 트램 사업은 지역 발전을 위한 사안이지 엑스포 부지 선정을 위한 협상 도구일 수는 없습니다. 부산시는 55 보급창이 이전하면 이 부지를 동천변 친수공간과 국제금융 업무 중심지로 꾸밀 계획입니다. 또 8부두 이전지 주변으론 북항 3단계 재개발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박형준 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이전 후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며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민선 8기 지방정부의 성과와 계획을 들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한수 서구청장을 만나 지역 현안과 미래 비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청장 공한수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재선구청장이 된 지도 이제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민선 8기는 우리 서구의 미래 50년 발전의 틀을 완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성과는 명품 교육도시 우리 서구 부활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2024년에 완공을 목표로 우리 서구 구립도서관 건립 공사를 올해 1월에 착공해서 차질 없이 현재 추진 중이고, 또 지난해부터 우리 초등학교 악기 연주 활동을 지원해 줬고, 중고등학생들에게는 또 무료 인터넷 강의 지원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 학부모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의료관광특구 사업은 정말 우리 서구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서 관광 혁신과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그 가능성이 정말로 무궁무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은 의료관광특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의료관광 활성화와 또 의료 R&D 클러스터 구축은 우리 서구의 산업 구조를 바꾸어서 완전히 새로운 서구를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도심 지역 대부분의 시급한 문제가 급격한 인구 감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서구는 그래서 이제 인구 활력 정진이라든지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 5월에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또 수립을 했고, 또 3대 대응 전략인 우리 서구 특화 관광 인프라 구축 전략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 전략이라든지 맞춤형 통합형 실현 전략을 수립해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이 부산 내에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인 우리 서구와 동구, 영도구가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인구 문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번 인구 감소 공동 대응 생활권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상생 방안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우리 주민 편의를 정진하는 그런 생활권을 구상을 하고, 또 유휴공간 공유 사업이라든지 통합 관광 코스 개발 사업을 차차 진행해서 우리 생활 인구 유입을 도모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서구는 아동 친화 도시로서 어린이들의 이제 교육 문화 공간 확충을 위해서 지난해 이제 구덕문화공원에 숲속 이 놀이터를 개관하고, 또 9월에는 실감형 학습 콘텐츠를 갖춘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을 서구 문화원에 개관할 그런 예정입니다. 또한 한영석 자유 아동극장 복원 사업도 올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에 박차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는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첫 단계로 지난해 우리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인구 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5개년 청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인구 감소 대응 기금을 활용을 해서 우리 청년들의 다양한 그런 니즈를 반영하는 청년 권익 활성화 방안을 발굴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또 올해 10월 입주 예정인 아미동 행복주택의 젊은 층 인구 유입이라든지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서구, 또 다시 젊어지는 도시 서구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은 오려관광 특구를 비롯한 관광산업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려관광 특구 사업은 현재 외국인 환자 그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해서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해외 설명회 개최, 또 의료 관광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또 추진할 예정이고, 서구의 산업 구조 혁신을 위한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연구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설계에 착수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마산 복합 전망대 모노레일 조성 사업은 사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복합 전망대 스카이워크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우리 복합 전망대 건축 공사를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들이 정말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은 인구 감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그 수산업 위축에 따른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우리 서구 50년 발전의 틀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항상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서 우리 서구의 발전과 서구의 새로운 대도약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또 반드시 우리 국민의 행복으로 꼭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2024학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와 중등학교 교원 임용시험 계획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모두 797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유치원 교사 10명, 초등학교 331명, 중등 340명 등입니다. 임용시험은 유초등 특수교사는 11월 11일, 중등교사는 11월 25일 각각 치러질 예정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을 받을 대상자들에게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부산의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는 16만 2천여 명 중 38%인 6만 2천여 명이 수검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지난 연말 운전면허 시험장에 적성검사자가 몰려 대기 시간이 2~3시간으로 늘어나는 사태가 빚어졌다며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전국이 폭염에 펄펄 끓고 있습니다. 35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살인적인 무더위에 에어컨 사용이 잦아지면서 실외기 화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시 정자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지난 1일 밤 10시쯤 8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이 에어컨을 켠 지 3시간 만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기와 폭발음에 놀란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는 한밤중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매연이랑 소리 듣고 알았어요. 피신 나고 그래서 무서웠어요. 경기 지역 에어컨 화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에어컨 사용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선 400건에 달하는 에어컨 화재가 발생했고, 이는 5명이 숨지고 51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에어컨 화재의 62%가 7월과 8월에 집중돼 있어 한여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름철에 화재 발생 빈도를 보면은 어떤 에어컨 실외기 난방기 등 정기적 요인에 의해서 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안타깝게도 5명이 사망하셨고 5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외기, 전선 노후화 등으로 인해 불이 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용한 지 오래된 경우 전문가에게 반드시 점검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사용 전엔 먼지를 충분히 제거하고 실외기 주변엔 발화 위험 물질을 치워야 합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살인 예고글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글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들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경찰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순찰을 강화하고 살인 예고글에 엄정 대응 방침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의 첫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온 건 지난 4일. 서면역에서 흉기로 사람들을 찌르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되면서 경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예. 표적이 없으니까 사실 그냥 지나가다가 나도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좀 그런 불안이 생긴 것 같아요, 많이. 호신술 될 만한 거 뭐 그런 것도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아니면 뭘 가지고 다녀야 되나 뭐 스프레이 같은 거 뭐 그런 걱정도 되고 그렇죠.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앞에 육중한 크기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공대원 전용인 이 차량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공항 바로 앞에 배치됐습니다. 청사 내부에는 2인 1조를 이룬 경찰관이 상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항도 자체 경비 인원을 늘리고 CCTV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6일 폭탄 테러와 살인 예고글이 온라인에 게시되면서 이곳 김해공항에도 경찰 특공대가 배치됐습니다. 부산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도시철도 서면역. 총기까지 소지한 경찰 특공대원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또 방검복과 삼단봉 등을 착용한 경찰관과 형사들도 배치됐습니다. 부산의 첫 예고살인 글이 올라온 4일 이후 시내 곳곳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경찰의 대대적인 순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퇴위제건 사용 등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지난 7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의 살인 예고글은 19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65명을 검거했고 나머지 125건의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북구는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이야기가 있는 코딩 공모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공공도서관 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공모에 화명도서관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선정으로 북구는 지역 내 메이커 강사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 물품, 재료비 등 600만 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돼 9월부터 2달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산 지역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수업을 무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